구매 계획이라는 거 있어요. 구매 계획 별거 아니에요. 발렌타인데이. 누가 초콜릿 주죠? 그럼 뭐 어디 성경책에 나옵니까? 그 일본 초콜릿 장사가 만든 거예요.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초콜릿 줘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초콜릿 1년 매출의 3분의 1이 발렌타인데이 전날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사탕 장사 배 아파가지고 화이트데이, 중국집 주인 배 아파가지고 블랙데이, 빼빼로데이 막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일본 가서 백화점에 들어갔더니 손수건 매장 앞에 인산이네요. 이는 뭔 날이냐? 좋아하는 사람에게 손수건 주는 날이래요. 이 업자들 농간에 이렇게 놀아가는 거예요. 그쵸, 우리도 좀 했죠. 결혼 기념 나눔 하세요. 1% 나눔, 돌 기념 나눔을 하세요. 그런 오케이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순진해요. 청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청아라고 파는 거. 그게 원래 청주는 데워서 먹던 겁니다. 근데 일본 청주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청주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청주 공장들이 여름에는 아예 문 닫고 쉬어. 일본 전국에 한 3,000개 청주 양조장인데. 그래서 야, 이게 여름에 파는 방법이 없냐? 머리를 짜다 짜는 게 차갑게 마시는 청주를 개발한 거예요. 근데 원래도 일본 사람들이 고급 청주는 차갑게 마셔요. 데우는 건 싸구려예요. 알코올 냄새 날리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착해. 차갑게 마시는 청주입니다. 여름에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맥주가 안 팔려요. 지금은 맥주가 시즈널리티가 없는 제품입니다. 제가 오비 맥주 고분을 20년이나 했어요. 너무 잘 알죠. 맥주 전쟁 때 내가 용병으로 가서 오비 라거라는 건 내가 만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맥주 소비자 시장을 잘 알죠. 옛날에는 맥주가 냉장고가 나오고 여름에 귀한 손님들 대접하는 음료였다고. 그러다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는데 겨울에는 맥주가 안 팔렸어요. 근데 그 여름에 청주가 시장을 파고 들어오니까 일본 맥주 회사 하나가 무슨 맥주를 냈냐면 후유모노 갓다리라는 그 겨울 이야기라는 맥주를 내놨어. 그리고 겨울 이야기니까 겨울에 마시는 거겠죠. 사람들이 순진해. 겨울 이야기를 내니까 겨울에 마셔. 그런데 경쟁사에서 가을 맥주를 내놨습니다. 아끼아지라고. 근데 가을에 또 마셔. 아니, 아무거나 마시면 되지. 때 돼서 열고 마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참 착한 거예요. 여름 맥주니까 여름에 마시고, 겨울 맥주니까 겨울에 마시고, 결혼식에 기부하라는 게 결혼식에도 하고, 돌 기념 나눔 하라니까 돌 기념 나눔하고. 그러니까 이런 오케이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요새 참 안타까운 것까지는 없지만 왜 우리나라 남자가 만나면 뭐 100일 뭐 한다고 그래요? 100일 빵 한다고 그러나? 200일, 300일. 뭐 너무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생각하면서 100일 기부, 200일 기부, 300일 기부 너무 흐뭇하지 않아요? 그런 걸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자, 베네핏. 어떤 베네핏을 원하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벤츠 타는 사람은 무슨 사실은 나 아빠 잘 만났어. 아니면 나 오빠 잘 만났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 대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기름을 덜 먹어요. 벤츠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벤츠 좋은 걸 디젤을 뽑아왔더라고. 제가 아니 어떻게 벤츠 디젤을 사셨어요? 기름 덜 먹어요. 내 속으로 기름 덜 먹으려면 버스를 타라. 마음속은 이거죠. 난 부자라도 그냥 부자가 아니야. 난 환경도 생각하고 난 알뜰한 부자야. 그 사람이 굉장히 그렇게 이중적인 모순적인 스테이터스를 즐기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옛날에 왜 정주영 회장 돌아가셨을 때 침실에서 채널 돌리는 TV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얄뜰하다.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분들은 달달이 텔레비를 사주셔야지. 그래
그래야 내수가 활성화되지. 그런 분들이 무슨 리모컨도 없는 걸 막대기에 끈달아가지고 그거 돌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즐겨요. 부자들은 저 사람 돈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참 알뜰하고 그리고 뭐 그런 걸 즐겨요.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어떤 베네핏을 즐기느냐. 타임엑스라는 시계 있잖아요. 옛날에는 시계를 보석상에 팔았습니다. 보석상에서 팔았어요. 시계는 신분의 상징이었어. 집 빼놓고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시계를 보석상에서 팔았습니다. 근데 US 와치라고, US 타임이라고 하는 미국 타임엑스, 나중에 타임엑스가 되지만 시계 회사가 조사해 보니까 시계를 시간만 보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US 타임이 타임엑스, 그 당시에는 달러 시계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계 시장을 완전 양분해 간 거예요. 보석상에서 파는 신분의 상징 시계는 따로 있고, 지금도 그 시장은 있잖아요. 요즘도 보면 뭐 주간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공짜 잡지 거기 보니까 뭐 지난주에도 시계 뭐 개당 1억. 나 처음에 무슨 아파트 분양가인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시계는 사실 지금 필요 없죠. 여러분들 시계 그리니치 시간대에 맞는 이거 다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시계를 왜 차냐고 지금. 요즘 시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잘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바늘이 많이 달려갖고 시계를 보기가 어려워. 근데 그걸로 시계 보는 사람은 없어요. 자, 전화기로 보지. 응? 그럼 왜 시계가 존재하느냐? 다른 베네핏을 주잖아요. 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난 패션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부가 주는 그런 베네핏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사용 여부. 이것도, 우리 용어로 바로 넘어오자고요. 기부를 해본 사람, 기부를 안 해본 사람, 기부를 과거에 했는데 요새 안 하는 사람, 기부 한 번 했는데 안 하는 사람, 또 기부를 하고 싶은데 아직 안 해본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기부 시장에서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크게 세 개 꼽는 게 소위 recency, frequency, 그 다음에 value of money, 소위 그걸 RFM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최근에 기부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시장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기부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시장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기부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도네이션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시장 세분화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률, 이것도 중요하죠. 소위 이거 이야기는 해드려야 돼. 말보로 담배가 사업 다각화의 일원으로 밀러 맥주를 인수했습니다. 근데 밀러 맥주를 인수할 때 밀러 맥주는 미국에서도 한 6, 7등, 마켓슈에 한 2% 내지 3% 되던 맥주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팔아갖고는 안 되겠다. 말보로가 워낙 마케팅 잘하는 회사니까 마케팅 조사를 해봤더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들 맥주의 88%를 16%의 성인이 마셔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헤비 드링커예요. 거기서 20-80 룰이라는 게 나옵니다. 대부분 소비재 시장에서 매출액의 80%는 20%의 고객이 담당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신혼여행 갈 때 비행기 한번 타보고 아직까지 비행기 안 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비행기 회사에 가보면 달다리도 모자라가지고 주 단위로 비행기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 만났더니 1년에 300만 마일 탄대요. 100만 마일 타면 밀리언 마일 나거든. 왜냐면 그네 누님 뜨시는 데는 항상 병풍처럼 따라다니잖아요. 이 경제단체 수장들은. 그것도 자기네 회사 일도 많지. 그러면 비행기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귀엽겠어요? 신혼여행 갈 때 한 번 타고 평생 안 타는 사람이 귀엽겠어요? 1년에 300만 마일씩 타는 사람이 귀엽겠어요? 그분이 훨씬 귀엽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 단체에서 회식 가더라도 맥주 한 컵 가지고 밤새는 사람도 있고, 한 박스 먹고도 2차 가지고 아우성 치는 사람 있잖아요. 꼴통이지, 보기 싫지. 맥주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귀엽겠어요?
후자가 훨씬 귀엽죠. 그런 사람이 헤비 유저입니다. 이 사람 기부의 헤비 유저네요. 빚내서 기부하는 사람. 우리한테는 부도까지 냈어. 기부한다 약정해놓고 안 내두구만. 근데 충분히 이해해.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절실하니까 너무 약속하고 싶은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모자라서 못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 이런 기부자를 여러분들 단체에 이런 기부자 한 사람하고 평생에 한 번 ARS로 2,000원 보내는 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헤비 유저를 발굴해내야 됩니다. 근데 기부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헤비 유저가 됩니다. 또 헤비 유저를 안 계시니까 막 이야기하는데 헤비 유저를 만들어야죠. 기부는요 어떤 마약보다도 중독성이 강합니다. 근데 그건 행복한 중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독자를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로열티.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단체 해주는 게 좋죠. 난 아름다운 재단 아니면 기부 안 해.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린 너무 좋죠. 근데 난 아무데나 걸리는데 다 해. 그런 사람도 있죠. 왜 사람들 쇼핑 갈 때도 나는 세일하는 데는 아무데나 다 가.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어떤 특정 브랜드 아니면 절대 안 사.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특정 브랜드의 로열티를 가진 사람이 최고죠. 그건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면 그걸 잘 매칭시켜주면 그런 기부자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아름다운 재단 제 강의니까 제가 다른 단체 예를 들 수는 없고 제가 또 게다가 우리 총장이 소개하고 우리 간사가 다 띄우고 하는 판에 지금 딴 거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2014년에 기부 동네에서 가장 성공작 노란봉투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이걸 연말 목표 했던 걸 2월 달에 달성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효리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효리 씨가 우리한테 굉장히 로열티를 갖고 해주세요. 이효리 씨가 아마 유기견 협회인가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하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이 편지 한 통 때문에 사실은 이 모금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런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바람에 제가 미국까지 연락이 갔는지 노암 촘스키 선생이 다 $50를 보내왔어요. 자, 그런 로열티가 필요하다. 최근에 우리가 식판 반대 캠페인을 할 때 목표액을 못 채워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전날 밤 이 친구가 현금으로 부족분 거의 8천만 원 가까운 돈을 채워줬습니다. 최근에 이 친구가 자기 기금을 또 만들었어요. 사실은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면 그냥 우리끼리 있는 자리니까 이야기 안 한 건데 조금 손해보는 게 있어요. 요즘 아름다운 재단을 자꾸 정치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제가 정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고소 고발 막 하고 저같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에게 15건이나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전과자를 만들려고 하는 아주 음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용감하게 이 젊은 사람이 매니저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단체에 그렇게 로얄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타겟 마켓은 결국 그렇게 시장을 쪼개가지고 이런 기준으로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요. 야, 이 시간이 없네. 자, 포지셔닝은 소비자 마음속에 정의되는 위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자, 제가 세계에서 가장 포지셔닝이 잘 된 사례 하나만 꼽으라고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바로 갈게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볼보 자동차를 꼽습니다. 왜? 볼보 그럼 뭐가 떠올라요? 볼보. 안전하다죠. 타고 박아봤습니까? 타고 안 박아봐도 볼보는 안전하다고 그래요. 제가 요즘은 그래도 볼보 많이 굴러다니는 한 20년 전에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볼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럼 안전합니다. 학생들이 그래. 타고 박아봤냐? 심지어는 타봤냐? 못 타봤죠.
우리 학교는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많았거든. 보긴 했냐? 못 봤어. 대부분 못 봤는데 볼보는 안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볼보가 수십 년 동안 그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어필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된 거죠. 네. 자,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요즘은 또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굉장히 단순화합니다. 응?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시간 없어서 못 물어보겠는데 슈퍼 가서 라면 사러 가면 신라면 집을 거예요. 한 절반 정도는. 왜? 라면은 머릿속에 신라면 입력이 돼 있어요. 왜? 라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100가지가 넘어요. 그 100가지 다 비교 분석해서 살려면 라면 하나 사다가 돌아가죠. 그러니까 라면은 신라면 입력하는 거예요. 기분은 아름다운 제사.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러고 싶어. 근데 대부분 공동모금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선 제품 속성. 자, BMW라는 자동차 있습니다. BMW는 뭐라고 자기네들을 포지셔닝 했냐? Ultimate Driving Machine. 궁극적인 드라이빙 머신이라는 건 흔히 영어로 머신 그러면 직역하면 기계지만 F1 그랑프리 달리는 경주용차가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BMW가 지향하는 건 생긴 건 승용차지만 경주용 차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회장님들이 뒤에 턱 타고 가는데 그건 바보예요. 그건 생긴 건 세단이지만 코나린이나 이런 게 거의 F1 그랑프리 뛰는 차 같은 차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런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차예요. 그런 제품 속성 갖고 하는 거죠. 자, 1% 나눔. 이것도 제품 속성입니다. 11조 내려도 조금 많은 것 같아. 근데 1%? 나 100만 원 버는데 만 원?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지. 응?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말하자면 우리 동네에다가 적용시켜 본 겁니다. 사용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그 베이킹 소다 만드는 그 아멘 해머라는 회사는 100년 넘게 베이킹 소다 시장 1등인데 그 회사 사장이 바뀌어가지고 시장을 싹 바꿨어요. 냉장고 탈취제로. 제품은 그대로 두고 냉장고 탈취제로. 왜냐면 베이킹 소다 뜯어가지고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냄새 없어져요. 그걸 했더니 매출이 1000% 신장했습니다. 사용 기회를 살짝 바꾼 거죠. 자, 우리나라에 흔한 거 12시에 만나봐요. 브라보콘. 12시에 만나면 먹는단 말이에요. 저녁 때 먹어도 되는데 12시에 만나면 먹는다는 거죠. 오뚜기 카레가 이런 거 한 거 기억나세요? 일요일 날은 오뚜기 카레. 그게 참 사람들이 순진해요. 그런 게 포지셔닝입니다. 사용자 베이비 샴푸. 베이비 샴푸가요, 베이비 샴푸 시장에서 압도적이었는데 장사가 안 돼. 왜? 베이비가 줄었어. 애를 안 낳잖아요. 옛날에 10남매씩 낳다가 5남매씩 낳다가 지금은 한 명도 잘 안 나니까.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케팅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했냐. 베이비 샴푸의 장점이 뭡니까? 하더니 뭡니까? 순한 거죠. 그러니까 애기 머리 감겨도 안 울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이렇게 했어. 순한 베이비 샴푸는 어른에게도 좋다. 그렇잖아요. 어른은 무슨 톡하고 반 죽이는 것만 써야 되는 법은 아니잖아. 생각하면 그렇거든. 그 베이비 샴푸들을 어른들이 쓰기 시작해서 매출이 5배 늘었습니다. 베이비 로션 바르는 언니들 많아요. 그 바르면 베이비 같이 될 줄 알고 안 되죠. 그러나 기분은 그런 게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입니다. 제품 계층에 의한 포지셔닝도 있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침대가 가구지. 그래서 사람들 눈길을 끄는 거야. 아, 침대도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되겠구나. 그런 애는 미국에서도 많습니다. 핸드소프, 도브 같은 게 그런 거죠. 도브하고 비슷한 것 중에, 하여튼, 도브는 그게
바디 로션이라고 보습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습제라고 광고하잖아요. 핸드소업 시장은 너무나 경쟁이 심합니다. 핸드로션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습제다. 그러니까 샤워할 때, 그러니까 손 닦는 걸 보여주지 않고 샤워하는 걸 보여줘. 그러니까 비누 사용량도 많아지고 또 이건 그냥 비누가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그 비슷한 예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알갱이 커피 있잖아요. 인스턴트 커피가 나오고 알갱이 커피가 나왔는데 이걸 제품을 차별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인스턴트 커피가 아닙니다. 우리는 freeze dried 커피입니다. 냉동 건조 방식으로 만든 커피입니다. 뭔지 몰라도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맛이 더 좋아요. 이제 그런 게 프로덕트 클래스를 달리 가는 겁니다. 경쟁자 대비. 자, 에이비스라고 하는 렌탈 컴퍼니 회사는 우리는 2등입니다. We are number 2, so we try harder.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쌉니다.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친절합니다.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서비스가 빠릅니다. 우리는 2등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진짜 2등이 됐어요. 사실 2등도 아니었어. 미국의 렌탈 컴퍼니가 수십 개 있거든. 1등은, 압도적인 1등은 헐츠가 부동의 1등이고, 그 밑에 한 10개 회사가 막 뒤죽박죽 싸우는데, 에이비스가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2등이 됐어. 3년 있다 이 사람들이 슬로건을 바꿨어요. 이제 우리는 1등이 되려야 합니다. 도로 있지.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이미지 소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바꾸면 안 돼. 바꿔서 망한 애가 많죠. 복스와겐이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을 뒤흔들었어요.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뭐라고 그랬냐면 Think Small 이라는 유명한 광고 카피입니다. 그리고 광고도 막 전면 광고에 자동차 손톱만한 그림 붙여놓고 밑에 Think Small. 그러니까 작은 게 좋은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다 장사가 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신형 자동차를 5개나 내면서 뭐라고 광고했냐면 Different Volks for Different Folks.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복스와겐. 결국 망해갖고 미국에서 철수했어요. 최근에 다시 들어갔지. 아우디가 인수하고 나서. 자, 그런 게 뭐냐면 그 이미지 소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미지를 열었다 저랬다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포지셔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건 뭐 하나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뭐 제가 대충 말씀드렸죠. 자, 도너 세그멘테이션은 이런 것이죠. 자, 저쪽 X축은 리센시죠. 얼마나 자주, 얼마나 최근에 기부를 했느냐. 자, 요건 그 기부 사이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recency, frequency, money, value. 이 세 가지로 도네이션을 하는 예입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만 그 책을 보시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이 도너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 거는 다음에 찾아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